3월 23일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월가 속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미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러시아 테러 사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서쪽에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사망자 숫자가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121명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4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 IS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도 IS가 저지른 것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일단 미국은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이 테러에 대한 징후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근데 러시아가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오케이. 근데 우크라이나는 우리 아니다. 이런 가운데 IS가 자기들의 소행이다.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테러 사건이 푸틴의 재선 다음 직후에 일어났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에는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명분을 더욱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좀 더 뉴스를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번 테러 배후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용의자들이 범행 후에 우크라이나 접경을 넘으려 했다면서 이들이 테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핵심 용의자 4명이 모스크바 남서쪽 약 300km 지점의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검거됐다면서 브리안스크가 우크라이나 접경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5선의 선거는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심각한 안보 구멍을 마주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개입설을 주장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다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우크라이나에 마련돼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테러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한 우크라이나는 관련선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핵심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러시아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리라는 것은 테러 뒤에 예상되는 일이라면서 되려 러시아 자작극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테러범들이 공연장에서 1시간 반 넘게 총을 쐈지만 제지를 받지 않았고 좀 이것도 수상하죠. 공연장에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다시 떠난 데다가 이들이 붙잡혔다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는 병력이 밀집한 곳으로 도주하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쪽 얘기 들어도 좀 일리가 있죠. 우크라이나 정보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러시아의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다고 밝힌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도 테러 배후로 IS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IS를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자, 유엔 사무총장은 23일 이집트 에라시스 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IS는 테러 조직으로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IS를 모스크바 테러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구테우스는 국제 공조를 통해 IS와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관영통신사 리아 노보티스트는 소셜미디어에 체포된 용의자의 진술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짧은 동영상에서 용의자는 자신이 30세라면서 범행에 사용한 무기들을 어디에 버렸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동료들이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들 모두 러시아어가 매우 서툴다면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통역을 통해 타지크어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아노 보스티에 따르면 아울러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스스로를 전도사 보조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끝내면 50만 루블 약 73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이 진술은 뒤에 나중에 100만 루를 약 1,460만 원을 더 받기로 했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테러를 하는데 고작 1,400만 원? 1,400만 원 받고 저 일을 한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1억 받고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좀 느낌이 안 좋죠.
자,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국제기구 정상들은 일제히 이번 참사를 애도하고 테러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IS를 규탄했습니다.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IS가 주장하는 테러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희생자, 유족들, 부상자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과 연대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앙숙인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도 폴란드는 이 무자비한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고요. 투스크 총리는 다만 이번 테러를 빌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확대하거나 전쟁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이번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미국 역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자, 조금 지나면은 이 테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밝혀지겠지만 일단 돌아가신 사망자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나는 트루스 소셜을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우회 상장사인 드왁 주가가 22일 폭락하자 하루 뒤 주가 부양에 나선 것인데요. 자, 상장을 위한 스펙 드왁은 합병 발표 2년 반 만인 20일 이사회에서 트루스 소셜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와 합병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25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25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나스닥 거래소에서 트럼프 이름 머리자를 딴 DJT라는 심볼명으로 티커명으로 합병사 주식이 거래됩니다. 드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DJT. 그런 합병이 확정된 20일 드왁의 주가는 1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드왁은 전일비 5.87달러 폭락한 36.9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드왁의 주가 폭락 배경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만 포스트를 올려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있지 않아 자신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영향력이 더 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보수 성향인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날 주가 폭락으로 트럼프는 상당한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합병사 지분 8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는 14일 장이 열리기 전 보유 지분 가치가 34억 달러 넘었지만 이날 폭락세로 인해 장 마감 뒤에는 평가액이 29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와, 뭐 돈이 크니까 엄청나죠. 뉴욕주 대출사가 재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약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도 내야 하는 트럼프는 깜짝 놀랐겠죠. 이번 주 장이 열리는 25일부터 DJT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보유한 지분 평가액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드왁은 올 들어 이미 주가가 111% 폭등한 터라 DJT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놀란 트럼프는 23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는 트루스 소셜에 대한 애착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23일 특유의 대문자 포스트를 올렸는데 I love Truth Social. 나는 트루스 소셜을 사랑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문자로 다 적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우회 상장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합병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만 트럼프가 조만간 주식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결권 51%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보유 지분에는 이 매도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비관론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왁 주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합병된 날 폭락할 거에 대한 것 저희 미즈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물론 멤버십 영상이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참을 이용해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하루 20분 2주간 집중하자. 자, 약속드렸던 대로 여러분 주말에 본격적인 집중학습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루에 20분만 2주간만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 종목이 눈에 보입니다. 투더문 종목이 눈에 보입니다. 확실히 저희의 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놀 우주여행 멤버십에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이유 두 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증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휴장인 거 아시죠? 부활절 때문에. 매년 이스터 할러데이 때는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열리는데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인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휴장이야.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4월 1일 장이 열려야 알 수 있는데요. 자, 지난 4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난주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나타나듯 시장의 분위기가 잔뜩 고조됐죠.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다시금 시장이 주목을 받을 예정인데요. 자,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투자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울 최대 이벤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의 PC 물가지수입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도 월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PCE 근원 물가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인데요. 자, 파월은 지난 FOMC 회의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인플레이션 하강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PCE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6%이던 것이 올 1월 2.8%까지 떨어졌다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하강 추세는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11월 두 달을 각각 0.2%, 12월에는 0.3% 떨어졌던 상승률이 올 1월에는 0.1% 하강하는 데 그쳐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강의 흐름은 직선이 아니라며 이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시장이 파월의 말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지요. 뉴욕 증시의 들뜬 분위기도 대래 시장의 역풍을 맞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협회 AAII에 따르면 뉴욕 증시의 낙관 전망은 이달 들어 서서히 김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전 기준에 비춰보면 여전히 강한 낙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낙관 전망은 43.2%, 비관 전망은 27.2%였습니다. 이전 평균치는 낙관 전망이 37.5%, 비관 전망이 31.0%였습니다. 비관론자들도 속속 낙관론으로 돌아서는 등 낙관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의 지나친 낙관이 어떤 계기로 비관으로 돌아서면 급격한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뉴욕 증시는 지난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22일에는 다우존스와 S&P 500이 사흘 만에 최고 행진을 멈췄지만 나스닥은 3일을 내리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연준의 고금리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이 가시화할 경우에 이 같은 증시 고공 행진과 낙관이 시장이 대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주노의 스탠스도 이와 같은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메랑이 돼서 나올 때는 개인이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파월이 20일 미 경제 전망을 낙관했지만 비관론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 예상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미국의 기업 실적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면 실적 개선 낙관 속에 가파르게 올랐던 뉴욕의 증시가 급격한 매도세에 직면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28일 발표하는 4분기 GDP 확정치가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팀 쿡이 바이든이 아니라 중국 쪽에 베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이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중국을 찾았잖아요, 팀 쿡이. 자, 중국에서 중국 상무부장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장관급인데요. 만나서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할 테니까 우리 좀 밀어달라 이 얘기거든요. 자, 팀 쿡의 이 베팅 과연 성공할까요? 전 세계를 사로잡는 플랫폼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며 안보 전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의 하원은
자국에 대한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자국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금지 법안을 처리했죠. 해당 법안은 이날 352대 65로 미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실제 발효를 위해서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상원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이 이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고 랜드폴 상원의원도 신속 처리 절차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틱톡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 만큼 대부분 젊은 층들이거든요. 이번 금지 법안은 미국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두고 있는 틱톡에게 치명적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만약 미 상원을 통과하면 이에 직접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경우에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미국 사업에 대한 자사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의 앱 운영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중국 정부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압박했을 때 이에 격렬히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금지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 틱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상원이 사실을 직시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금지 법안이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700만 중소기업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틱톡을 제한하는 이유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당 서비스가 미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 등 기업을 앞세워 미국 시민들의 신상 정보 등을 빼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이미 장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해 틱톡 서비스를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등 자국 기업의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자신들과 공유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시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틱톡의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측근들, 젊은 친구들의 틱톡.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 쪽에 일하는 분들을 보면 틱톡 쪽에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거든요. 이와 함께 뭐 미국 뉴스는 아니지만 지금 알리바바의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지금 물류 창고를 짓고 있거든요. 이미 해외 직구, 그러니까 중국 직구를 통해서 어떠한 물건을 사가는지를 다 알고 정보가 다 지금 수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좀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는 한국에도 물건을 쌓아두고 바로 유일한 단점이었던 배송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너집니다. 어디가?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이 진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불경기를 그거에 대한 이제 타겟책으로 무조건 해외 수출 쪽을 독려하고 있는데 가격으로 지금 승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국에서 이걸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국의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참으로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골드만삭스가 S&P 500이 연말에 6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가기만 해봐라. 아무튼 6천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뭐 극과 극으로 리포트가 팽팽하게 맞으니까 사실 여러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그 유명 유튜버들 뭐 좀 경제 전문가들 뭐 3%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반도체 특히 이제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서 이제 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 미즈노의 입장은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엔비디아가 안 가고 이제 다른 게 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M7 예전에 팡 그다음 M7 이 빅테크 종목들의 손을 떠난 시장의 주도 테마가 중소형주로 좀 옮겨간 적이 있습니까? 이거 지난 2년 동안 계속하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말이 가는 장세거든요. 가는 놈들이 계속 가는 장세예요. 살짝 조정받았다가도 이들이 가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 봐도 여러분 구글하고 엔비디아 아니었으면 피바다장이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방송 들으시면 안 돼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생각 없이 투자했다가는 제대로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사팔사팔 했다가 사고팔고 사고팔 했다가는 제대로 계좌가 쪼그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몰라서 수업료를 지불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실수가 반복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힘으로는 되게 힘들죠. 요즘 시장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시장 자체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뭐 지금 주말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동영상이 정말 다시 봐도 6년 전에 테슬라 스페이스X 모습이잖아요. 2018년 나오죠. 저 때만 해도 진짜 테슬라가 한 주에 요즘 막 비트코인 막 얘기하네요. 막 몇십억 간다고. 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 기술의 혁신이 바로 주식시장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성장감과 기대감을 먹고 갔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탐욕은 더 막강하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테슬라가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요즘 페덱스 되게 잘 가죠.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페덱스보다 UPS가 훨씬 더 잘 갔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UPS가 파업 홍역을 한번 크게 겪고 나더니 지금 그 대장주의 자리를 페덱스에 넘겨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페덱스만 잘 갔잖아요. 그렇죠? 룰루레몬 아시죠? 정말 작년만 하더라도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갭상승해서 갔던 녀석이거든요. 이번에 몇 개월치를 한 번에 다 말아내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반도체주 중에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종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명 MU, 또 하나는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지난번에 MU,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진짜 날아갔죠. 물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하고 연결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티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요즘의 주식시장은 과거의 데이터에 기초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윤재성 CIO처럼 가치 투자로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만 하기에도 그렇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는 반도체와 AI인데 그럼 반도체와 AI를 안 사고 뭘 사겠다는 거죠? 코카콜라 사겠다는 건가요? 코스코가 이번 실적 발표 후에 개파락을 했지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역시 시장의 주도주 가는 놈이 가는 장세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고민이 생기죠. 그렇다고 지금 올라타기에는 너무 고점이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들을 쇼쳤다가는 잡는 골로 가죠. 그 고민을 저 집중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주널 멤버십 영상은 과거에 썼던 거 그냥 울거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24시간 주식만 생각하는 미주널 팀장과 스태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뉴스가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